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습을 강의할 한국폴리텍대학의 배장식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관련돼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이제 그것으로 다른 어떠한 기기를 제어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습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조금씩 섞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순서를 보면은 일단 실습을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실습에 필요한 기술 첫 번째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 물론 그거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어느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5JS라고 하는 어떤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술을 다 융합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그럼 어떤 거를 실습을 할 건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목차에서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티처블 머신입니다. 티처블 머신은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이 생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간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티처블 머신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인공지능 세부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개발할 게 아니기 때문에 티처블 머신을 가지고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관련된 모델을 생성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P5JS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그러니까는 웹 브라우저에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림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러한 그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 및 환경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아두이노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면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P5JS에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에 제어 명령을 내리고 통신을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각각 실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티처블 머신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티처블 머신의 목적은 학습 및 모델을 생성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P5JS에서는 실제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스크립트 준비,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PC에 연결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가 동작을 하는 이러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에서 2019년도에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그 머신 러닝 모델을 학습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신경 쓸 거 없이 여러분들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목적인 모델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실 거는 이 모델을 가지고 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시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시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에 접속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글 쪽에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있으면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구글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게 되지만 그런 구글에 아이디가 없다고 해도 계정이 없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모델 만드는 데까지는 뭐 로그인 과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학습을 진행하시려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동영상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학습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건데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를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새로 열 수도 있고요. 파일에 있는 것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라는 건 로컬에 있는 파일이고 로컬 PC에 있는 파일인 거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저장 장치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티처블 머신에서는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오디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 이런 포즈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가 어떤 응용이고 어떤 서비스인지가 정해지면 이미지를 사용할지, 오디오를 사용할지, 아니면 포즈, 움직임을 사용할지를 선택적으로 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화면입니다. 저희가 실제 실습도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표준 이미지를 할지 삽입된 이미지를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는 걸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미지의 크기의 차이로서 실제 나오는 모델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준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일반 PC나 이런 쪽에서 개발할 때 적합한 모델이 나오고요. 삽입된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1K, 그러니까 1메가가 안 되는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인베디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실 건지에 따라서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실지 삽입된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실지를 선택을 적절하게 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클래스를 생성하라고 그랬어요. 클래스는 뭐냐면 만약에 구분을 해야 될 물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하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강아지에 대한 클래스,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는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걔를 강아지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 고양이로 분류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해라. 현재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예제라고 했을 때 강아지 클래스 하나 만들고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강아지에 대한 샘플을 추가하고 고양이에 대한 샘플을 추가하게 되면
학습을 시켰을 때 실제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클래스를 만들었죠. 클래스를 강아지 클래스하고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럼 강아지 클래스에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강아지 클래스, 강아지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강아지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강아지 그림을, 강아지 사진을, 강아지 데이터를 이 클래스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티처블 머신에서는 두 가지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웹캠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웹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웹캠이 아닌 업로드 기반.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존의 PC에 사진이 있을 경우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학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강아지 사진 15장, 고양이 사진 15장을 각각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해당 폴더를 강아지 그림은 강아지 클래스에다 업로드를 하시고, 고양이 그림은 고양이 폴더 클래스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강아지는 13개 정도 이미지를 업로드 했고요. 고양이는 5개 정도 이미지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시고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셨으면 각 클래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업로드를 시키시면 이렇게 업로드된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결과가 다 데이터가 업로드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이제 학습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학습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을 하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 모델 학습 완료됨이라고 해서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세부적으로 어떤 값들을 설정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영상으로 실습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 모델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모델이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보시면 파일이 있고 웹캠이 있는데, 파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요 파일에다가 어떠한 이미지를 넣냐면 강아지란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 강아지란 이미지를 넣게 되면 강아지를 인식하고요. 100%. 고양이를 넣게 되면 고양이를 인식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아지는 아까 한 13장 정도 학습을 시켰고요. 고양이는 5장 정도밖에 학습을 안 시켰는데, 강아지 그림이 갔을 때 강아지는 100% 인식을 하는 거 볼 수 있고, 고양이가 갔을 때 고양이는 100%가 아니고 약간 99%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학습 데이터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실제 학습된 데이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그 모델의 정확성은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실 때는 학습 데이터에 없는 걸 넣어보셔야 돼요. 학습된 데이터에 있는 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넣으면 당연히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학습 데이터하고 분리를 해서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이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실제 지금부터는 티처블 머신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티처블 머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웹 기반이고요. 우선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티처블 머신은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에서 크롬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뭐 크롬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무방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크롬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실행을 하셔서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글닷컴에 접속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티처블 머신에 접속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데, 검색어는 한글로 티처블 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여기 티처블 머신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그냥 TACH able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동일한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넣으셔도 되고 한글로 넣으셔도 검색어를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사이트에 여러분들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티처블 머신 사이트의 주소는 teachablemachine.google.withgoogle.com이 되겠고요. 그럼 티처블 머신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티처블 머신은 누구나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티처블 머신은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웹 기반인 거는 인지를 하실 수 있고, 그럼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티처블 머신에서 어떠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 제공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비스나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를 타겟을 정하셨으면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확보된 데이터를 이 티처블 머신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에 필요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사진을 넣게 되면 그 사진 안에 있는 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일단 모으기죠. 모으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아지 사진을 여러분들이 모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모으시고요. 고양이 사진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모으십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모으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모델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티처블 머신에서 모델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 모델을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모델을 외부로 다운로드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티처블 머신에서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강아지를 판단하는지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를 판단하는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개발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미 티처블 머신과 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주고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만 그 지원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향후에도 필요하신 인공지능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에 실제 티처블 머신을 사용을 해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처블 머신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티처블 머신에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새 프로젝트에 보시면 첫 번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 프로젝트예요. 이 두 가지는 새 프로젝트가 아니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첫 번째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 프로젝트를 엽니다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러니까 요 구글 드라이브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계정이 있어야겠죠. 지메일 계정이.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젝트를 여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파일에서 기존의 프로젝트를 엽니다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면 로컬 PC에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티처블 머신에서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하고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소리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 프로젝트, 요거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 할 부분은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이미지 모델이 있고 삽입된 이미지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 이미지 모델은 일반적으로 PC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모델로서 크기가 여기 보시면 삽입된 이미지 모델보다는 상당히 커요. 근데 저희는 현재는 표준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삽입된 이미지 모델은 어떤 그 인베디드 컨트롤러들이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삽입된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해서 보다 작은 크기의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PC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첫 번째 클래스 1번이 있고 클래스 2번이 있는데, 아까 클래스라는 건 어떤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내용은 강아지 그림하고 고양이 그림을 넣었을 때 모델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학습해야 될 거는 강아지 사진 그리고 고양이 사진이 될 겁니다. 그럼 클래스 1번은 이대로 두셔도 되지만 일단 강아지라고 클래스명을 바꾸시고요. 클래스 2번은 고양이라고 클래스명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이미지 샘플 추가는 뭐냐면 학습할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해볼 거는 일반적 사진, 웹캠이 없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티처블 머신에서는 웹캠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 기존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웹캠이 없다는 전제에서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니까 강아지 사진을 이쪽에 올리시면 돼요. 강아지 사진을 어디서 찾느냐? 당연히 구글에 가면 이미지에 구글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일단 강아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보시면 강아지 사진 이렇게 많잖아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사진 우클릭하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긴 하는데, 요거 자체가 한두 장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수백 장 할 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크롬을 설치하시고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중에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가 다운로드를 할 사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진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셔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사용을 하시면 똑같이 선택적으로 사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제 폴더에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로 나눠놨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실제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을 할 학습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모델이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 판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업로드를 누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도 로컬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는 로컬에 있는 PC에서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의 학습 데이터를 쭉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개 정도의 강아지 파일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이미지에서 선택하기 해서 고양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다 했으면 이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델 학습시키기라는 것을 누르면 학습이 되고요. 고급은 눌러보시면 뭐 에포크가 있고 배치가 있고 학습률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사실은 크게 설정을 바꾸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에포크는 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학습을 진행할 거냐인데 50번을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배치 크기는 지금은 데이터가 뭐 다 해봐야 50개가 안 되는데, 실제로 뭐 여기 데이터가 1000개가 넘어가고 20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얘를 한 번에, 각 데이터를 한 번에 다 2000개를 학습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개씩 쪼개서 학습을 시킬 건가를 설정하는 게 배치 크기인데, 뭐 설정 고급은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학습 시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때 탭을 전환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학습하는데 얼마 안 나오지만, 지금 보시면은 저를 고양이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웹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강아지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강아지의 테스트 데이터에 강아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여기 강아지를 100%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이미지도 강아지를 인식하는지 볼까요? 이것도 99% 강아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률이 100에서 99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샘플이 좀 적어서,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나오는 현상이고, 만약에 강아지 데이터가 뭐 1000개다 2000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판단이 약간 틀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양이도 제대로 분류를 하는지 고양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요.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양이는 보시면 강아지를 56%로 보고 고양이를 44%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데이터가 지금 적어서 그래요. 뭐 강아지 데이터를 한 100개, 고양이 데이터를 한 100개 정도만 넣어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크게 오류를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은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이렇게 애매한 그림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사진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고 여기 사진을 먼저 구하셔야죠. 그러니까는 학습시킬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시고, 학습시킬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셨으면 업로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시고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만들어진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출력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몇 가지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실제 웹캠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웹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티처블 머신을 검색해서 티처블 머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요. 시작하기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이미지 프로젝트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지 모델은 표준 이미지 모델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클래스는 마스크라고
마스크를 쓴 모습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클래스고요. 클래스 2는 논마스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업로드할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웹캠 안에 사람이 없는 상태의 데이터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쓴 데이터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이터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웹캠에 아무것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델이 마스크를 쓴 상태인지 쓰지 않은 상태인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어서 어떤 쪽을 선택할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사진에 PC에 있는 사진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데, 여기 웹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웹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웹캠이 나오고요. 그럼 일단 마스크를 쓴 상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길게 눌러 녹화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샘플이 생기고요. 캡처가 돼서 정면 사진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 고개를 돌려서 고개를 위로 우측으로 숙이고 다시 정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다양한 마스크를 쓴 사진들이 데이터로 올라갔고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웹캠을 눌러서 정면 사진부터 측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웬만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올라갔으면 아까 하신 대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보다는 이 데이터가 조금 있어서 아까보다 느릴 텐데, 그래도 뭐 이게 다 합해봐야 데이터가 300개 조금 넘기 때문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웹캠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 마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라지면 이렇게 없다고 empty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서 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제 마스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마스크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옆에서도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스크를 약간 내리고 썼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인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모델을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출입구, 이렇게 출입 제어 시스템에 연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알람을 울린다던가, 뭐 마스크를 쓰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워준다던가,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컨트롤러까지 연결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하고, 일단 지금은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이제 p5.js, 그냥 p5.js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p5.js라는 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루지 못한 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매우 유리하다. 결국은 요 p5.js라는 것도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는 프로그래밍하고 별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그냥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요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P5JS는 어떤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과 같이 좀 프로그램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라고 자세하게 뭐 아실 건 없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가 뭐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는 사전적 의미로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은 그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누군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기능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원을 그린다, 화면에 원을 그린다고 그랬을 때 내가 원을 일일이 다 그리지 않아도,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지 않아도 누가 만약에 원을 그리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해서 나는 가져다가 쓰는 거죠. 내가 굳이 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지 않아도 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누군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라이브러리로 나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근데 P5JS는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P5JS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원을 그린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시각적으로 표현이 원래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면 일일이 그걸 다 코딩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하는 데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실제 이 사이트에서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해서 예제를 몇 개 다뤄보고 진행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5JS를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5JS를 실습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p5.j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위에 p5js.org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로 일단 가능합니다. 영문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저희는 한글이 편하기 때문에 한글을 읽어보면, 자, 여기 P5JS는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처럼. 그래서 결국은 뭐 무료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아무나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학습 도구가 모두 열려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를 스케치북 삼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 입력, 비디오, 웹캠 같은 사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원래 웹 기반으로 뭔가 비디오 처리하거나 웹캠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버블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버블 정렬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순차적인 크기로, 그러니까는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까지 혹은 큰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까지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요런
동작들을 웹에서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서 그래픽적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잘 모르시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뭔지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C 언어나 이런 걸 조금 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C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코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요 위와 같은 정도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저게 뭐 어려운 거야? 하겠지만 사실은 요 프로세싱 언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걸 가능하게 쉽게 해주기 위한 뭐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유사한 거를 찾아서 뭐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버블 바운스 같은 거 예제를 보면, 자, 뭐 이런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단 동작을 안 하네요. 다른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뭐 파도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코드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결과물을 쉽게 낼 수 있다. 그게 이제 P5JS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캠이나 이런 것들도 사운드 쪽도 여기서 쉽게 재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는 예제들을 몇 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